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옥 공부합시다. 행복의 열쇠. 인생살이에서 이 지옥을 이해를 할 줄 알면 그렇게 고달프게 안 살죠. 이치대로 사니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오늘은 22번째 산화빛계죠. 위에는 산이고 밑에는 불이죠. 그러면서 이 산은 멈춤이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밝음이고, 그것이 비다. 비는 여기서는 꾸밀 비로 쓰였죠. 이게 클 분도 되지만 여기서는 꾸밀 비, 아름답게 도를 아름답게 꾸민다 이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활의 사업을 배웠죠. 활의 사업에서는 윗턱과 아래턱이 다물어 가지고 음식물을 꼭꼭 씹어서, 이 지옥에서는 음식물을 천지지도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22번째 산화빛계에서는 그것을 더 성화시키는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왕이 집필한 계사를 봅시다. 계사를 문왕은 뭐라고 썼냐? 비형 소리유유왕이라 했습니다. 이 비라는 것, 꾸밀비라는 것은 원형이정이다. 인문으로 봤을 때 인예, 의지, 신오덕을 갖추는 것이 이 비다. 그러면서 그것도 적게 수식을 해야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너무 또 수식을 하면 거체가 되죠. 그래서 조금 수식을 하는 것이 형통하다. 그러면서 유왕 그랬어요. 나아갈 바가 있어 이롭다, 이렇게 일곱자로 간단하게 집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공적해서 또 장문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단활 비형 유래이 문강 고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단사에서는 이 공자가 이 지천 택계를 가지고 연관성을 지어가지고 설명을 했다, 이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보면, 이게 이해는 지천 택계, 그러니까 1월달 아니에요. 이게 입춘 우수.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계잖아요. 이게 서로 화합하는 계잖아요, 이게 택계가. 그래서 여기서 음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양계에다 넣은 것이 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양에서 양을 하나 빼와서 음에다 하나 넣은 것이 이 간상이다.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섞여서 화합을 해 빛나는 빛계가 됐다. 지금 공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 설명을 해보면, 비형은 유래이 문강고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가 하나 와가지고 이 문체를, 강한 문체를 빛나게 했으니 고로 형통하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분강, 강이, 이제 이 강이 하나 와가지고 이로 왔잖아요. 일상자 마을 이을이 이로 와가지고 이게 빛나는 문체를 이루었으니 고로 소리 유유왕이다. 나갈 바가 있어 조금 유리하다. 그것이 천문이다. 천문야라. 이렇게 공자가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유를 음으로 보고 강을 양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강과 유가 뒤섞여가지고 그것이 빛나는 문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문이다, 이렇게 공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네요. 문명이지 인문야라. 문체, 밝은 이 빛나는 문체가 멈춤이다. 여기서 밝음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 이화가 밝음이잖아요. 불이. 예? 그리고 이 머물지, 이것은 이의 간산, 산이 지죠. 그래서 이것이 인문야라, 인문이다. 빛나는 인체다, 인문이다. 이렇게 공자께서 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죠.
관호 천문이 찰시 변이라. 이게 우리가 그 볼관자를 이게 꿰뚫을 볼관으로 해서 가슴까지 우리가 그 느껴가지고 그렇게 꿰뚫어 보는 것이 이 볼관이라 이렇게 우리가 관계에서 공부를 했죠. 그것이 천문으로서 찰시 변이라. 그러니까 음과 양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시 불특이라 공부했죠. 사시는 한 번도 되틀린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직격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번도 뒤틀린 일이 없었다. 그것을 관찰하는,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천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러면서 또 인문 설명하죠. 이 꿰뚫을 관호 인문이 화성천하라. 이 꿰뚫어 보는 것이 인문으로서 화성이라는 것은 배우고 꾸미고 가르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 화자 대화자를 썼었죠. 그래서 이 교화란 것이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가르치고 이끌고 특히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하는 것을 이 대화자를 쓰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천하다, 천지지도다 이거죠. 그래서 공자께서 인문을 이렇게 관호, 인문, 이 화성천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초요부터 공부합시다. 초구는 비기지 사그이도라 했습니다. 이게 발을 꾸미는 거네요. 이 발짓자니까 발을 꾸몄다. 버일사 수레를 버렸다. 그러면서 걸어간다. 이 주역에서는 이 수레를 전쟁에 비유하죠. 그리고 관직에서 이제 파직당하면 이 버리사 써가지고 이제 그 자를 써서 버리사 써서 이 수레를 많이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서백이 이제 그 문정 때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그리고 자기도 송사에 휘말려가지고 관직에서 파직돼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그것을 이렇게 사그이도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초구잖아요. 초구니까 이게 덕성으로 보면 금기에서 이야기하죠. 아직 10대니 공부하고 수양하고 덕상 쌓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맞겠죠. 그 다음에 유기는 비기수라. 이게 터럭수죠. 이게 이제 터럭을 꾸민 거다. 이게 우리 그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수염을 꾸민 거다 이거죠. 이 수염이라는 것이 주역에서는 비유법으로 많이 쓰죠. 이게 이제 자기 의지대로 못하고 남 의지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제 이 수염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사람에 붙어있는 수염도 그렇죠. 수염이 턱이 움직여야 수염이 움직이지 그냥 지 자작으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수염이. 그리고 그 수염이 길을 길게 이렇게 길러지면 그것을 또 우리 현사를 보면 뭐 기업에 다니다가 승진하는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역사로 이야기하면 서백이 파직 당했다가 다시 그 송사에 이겨가지고 원대 복귀해서 준하에 가서 다시 신하 노릇을 하는 관직에 가서 그 문정 밑에서 일을 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못 오잖아요. 이제 신하국이 돼가지고 그 상나라의 그 왕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니까 그 터럭 숫자를 써가지고 비교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구삼은 비여 유여 영정기라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저절유자를 내서 그러면 이게 해석이 되죠. 이 저절유는 이제 군신 관계에 이렇게 서로 뜻이 맞아가지고 화합되는 거, 그리고 그 백성이나 이 왕이 서로 친화있게 다뤄 백성이 잘 따르는 이럴 때 화합의 말로 이 저절유자를 많이 쓰죠. 그리고 그 비가 오면 하늘의 은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스백이 역사를 보면 성나라에서 이제 자기 힘을 길러간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자기 주나라 힘을 기르면서도 신하 예를 다 갖추면서 그 문정한테 따르면서 신하의 예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항 않고 공격도 않고 그렇게 순수하게 똑바로 신하의 예를 지켜서 길게 하면, 그것도 똑바르게 하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사는 비여, 이게 파여, 이게 우리가 사람들 이제 나이 먹으면 흰머리가 하나씩 희끗희끗 나죠. 그 흰머리 파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번성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파여 백마하니라, 이거 한자는 날개 한자죠. 그 다음에 비구 혼구라, 이 전쟁하지 않고 서로 화합해서 쓰는 말로 이 주역에서 많이 쓰죠. 이 도둑을 이제 전쟁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혼인을 한다는 것은 이제 혼인 동맹을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합하는 걸 많이 쓴다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마찬가지 아까 서백이 여기서 힘을 기르죠. 그래서 이제 힘을 기르니까 자꾸 이 주나라가 상나를 막 그 한쪽에서는 또 치고 들어오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제을이 서백한테 야 우리 혼인동맹 맺어서 화합하게 잘 지내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서백이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이 제을 누이 동생하고 혼인동맹을 맺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흰백자를 화합으로도 쓰고 아까 여인으로도 쓰고 부인으로도 이 비유법으로 많이 쓰죠. 아까 그래서 그 제을 누이 동생을 여자로 봐서 서로 이제 주나라와 상나라가 전쟁을 않고 혼인동맹을 맺기로 한 것을 이야기했다 보면 되죠. 이 대상으로도 봐도 이 사효, 육사하고 이 초효, 초구하고 이렇게 짝 관계잖아요. 사가 음이고 이 초효가 양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백마를 타고 혼인을 청구하러 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유고는 비유구원, 이게 동사나원이고 원덕구죠. 그 다음에 속백, 묶을 속, 비단백, 잔, 해치잔이죠. 이게 두 번 강조했다는 것은 심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인색할 인, 종길. 인색이란 요즘 많이 쓰죠. 좀 더 인색이라는 것은 구두쇠를 이야기 될 수 있고,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내놓지 않는 어제 구두쇠를 인색한 사람이라고도 그러죠. 이것을 역사로 이야기해보면 여기서 이제 혼인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결혼식 올리는 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언덕에서 결혼식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요때 그 주나라 서백이 나라가 이 제을 3년 때인가 하여튼 그 고서에 보면 지진이 났다 그래요. 주나라가 지진이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이 결혼식을 올린 것을 여기다 표현한 것 같아요. 언덕에서 이것은 묶을 속 비단백이니까 비단을 묶은 거잖아요. 비단을 묶었는데 이게 해칠자이니까 굉장히 천이 찍혀가고 막 그런 이 하찮은 예물을 했던 얘기죠. 비단을
예물로 비었는데 그것이 예물로서는 굉장히 현찬했다. 그래 한마디로 허술했다 예물이. 그러니까 결혼할 때 우리가 예물을 이제 생각해 보면 알죠. 그래서 예물이 현찬했다, 허술했다. 그 이제 준하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에서, 그리고 이때 서백이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 혼인동맹 안 맺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하고로서 혼인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이 선물이 아주 인색하지만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끝에는 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구는 백비 무고라 했네요. 하얗게 꾸몄다는 속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허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역사로 이야기해보면 이제 무왕 때 이야기, 무왕이 이제 이 상나라를 쳐가지고 멸했죠. 그래서 온 천하에 상나라 것이 다 드러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천하에 속에 있는 것이 찍히고 이제 그때 장막이 찍혀서 속에 있는 것이 하얗게 다 드러났다. 그래서 이제 주나라 세상이 된 거죠. 이제 황제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무고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이 화산 산화 빗계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